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연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군사적 수단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미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제 기존의 대북 제재를 연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발동된 행정명령을 비롯해 모두 6건의 효력이 연장됐습니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 비상조치법에 따라 대통령이 1년마다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는 연례적으로 이어져 온 행정적 절차입니다만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이틀 만에 이루어진 만큼 그에 따른 미국의 첫 대응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 강경 행보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핵화 진전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거듭 경고장을 보낸 셈입니다. 예. 실제로 이번 행정명령 연장 이후로는 어떤 것들이 제시됐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거듭 규정했습니다. 네. 특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며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영내 동맹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 정권의 행보와 정책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도발적이고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대외 정책, 경제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 관련 행정명령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이번까지 4번째로 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은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계속 사용돼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연장할 때마다 이 표현을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은 거죠? 네, 이 부분이 이번에 좀 이례적입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은 그동안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트위터를 통해서 즉각 반응을 내놓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요. 예. 이번에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나 군부대 재배치 선언 등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을 살펴보니까 코로나 사태 그리고 대선 유세 일정 등 국내 이슈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공개 일정에서도 북한을 일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문제보다는 국내 여론을 좌우할 현안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동안 대북 관계를 치적으로 내세웠는데 그 치적이 갑자기 물거품이 된 점도 이러한 침묵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 역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역효과를 내는 추가 행동을 삼가할 것을 촉구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미국 전직 그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대한 좀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주문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금이 극도로 위험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군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8월에 예정된 훈련들이 있다면서 강력한 훈련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북한에 의해 강요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도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로 한반도의 핵능력 폭격기와 항공모함 등의 전개 중단 상태 해제를 발표하는 것을 제안했고요. 한미 연합훈련 재개의 중요성도 역시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특히나 이제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 또다시 관련 메시지를 내보냈어요. 네, 러시아가 당사자들의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예.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화상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남북한 양측의 자제를 호소하고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평화 안정 유지에 대한 최대한의 책임감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긴장 상황 해소를 위해 러시아가 어떤 역할을 자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으로 복귀하면 한동안 중단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보장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한 대화를 재개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러시아 정부 입장을 정리해보면 당장 중재 역할을 맡지는 않겠지만 육자회담이 재개되면 안보 문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러시아 정부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